안녕하세요. 저는 변두리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항상 물건 정리할 때면 귀가 심심한데 이 채널의 사연을 듣곤 했지요. 저도 한번 제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지만 제가 유복하거나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이 서울에서 밀려나와 살고 있는 동네가 저희 동네였거든요. 다들 가난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마트는 떨이 상품을 잔뜩 가져다 놓고 박리다매하는 곳이었답니다. 물렁물렁한 메론 한 통에 2,000원, 상품 가치 없는 복숭아 10개에 5,000원. 이렇게 싼 곳이었으니 말이죠. 학생들이 참 많이 왔어요. 고시 준비하는 애들이 돈이 없으니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들을 사가서 먹곤 했거든요. 저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아직도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시작한 마트였지만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을 때 저희 마트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선이야.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에 유제품 쪽에서 적자가 난 것 같아요. 매출 나온 금액이랑 지금 남아있는 재고랑 맞지가 않아서. 혹시 사장님이 분유나 기저귀 같은 거 바코드 안 찍고 가져가신 거 있으세요? 애도 없는 내가 왜 그런 걸 가져가냐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매출액이랑 재고가 맞지 않으면 손님 중에 누가 물건을 훔쳐간 거거든요. 저는 알바생에게 알겠다고 내가 CCTV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작은 창고형 사무실로 들어가서 CCTV를 돌려봤습니다. 알바생 말대로 유제품, 분유나 아기 기저귀 코너 앞에 앳돼 보이는 한 여자가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뭐야, 끽해봐야 고등학생 같은데 왜 분유 코너 앞에서 서성거리지? 그런데 그 학생이 갑자기 두리번거리더니 자기 패딩 안쪽으로 분유 한 통을 쑥 넣고 호다닥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분유부터 시작해서 기저귀까지 안 가져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 부피가 큰 것도 패딩 속에 쏙쏙 아주 잘도 넣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를 보니까 글쎄 패딩 안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학생인데 임신을 한 모양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학생 뒤를 밟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리 학생 임산부여도 도둑질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며칠 뒤 그 학생이 저희 가게에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대놓고 분유 코너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인 저를 본 그 학생은 놀란 눈빛을 지으며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 가는 길을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정말 다 허물어져 가는 지하방으로 그 학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는 뒤뚱거리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 학생 집 앞에서 저 혼자 서성거리고 있으니 그 위에 주택에서 나온 할머니가 저에게 에휴, 요즘 애들은 발랑 까져서 저리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녀. 내가 학생 안 받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딱해서. 혼잣말을 하시고 가더라고요. 딱 보니까 어린 나이에 실수로 임신해서 집을 나와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출산 뒤에는 아기랑 계속 집에 있어야 하니까 아이 낳기 전에 육아용품을 하나둘씩 훔치는 것 같았어요. 도둑질을 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솔직히 안타까웠습니다.
다다음 날 그 학생이 가게에 나타났어요. 또 유제품 코너 쪽에서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창고에서 CCTV를 보고 있다가 그 학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한 순간 바로 학생에게 갔습니다. 패딩 안이 볼록하더라고요. 학생, 나 좀 따라오지? 저의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들켰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싶었던 거죠. 보는 눈이 없는 창고형 사무실로 데려간 저는 패딩 안에 그거 분유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끝나기 전에 싹싹 비는 겁니다. 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임신한 거야? 네. 왜 분유를 훔쳐? 괜찮아. 그거 가지고 가. 우리 마트는 미혼모들한테 분유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 주말마다 미혼모 시설에 가서 내가 분유랑 기저귀 기부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패딩 안에다가 숨기고 가지 말고 당당하게 들고 가. 기다려봐. 저는 장바구니에 몇 달 정도는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분유를 잔뜩 담아서 학생의 양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혼모에게 분유를 무료로 기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그 학생이 너무나도 무안해할 것 같고 창피할 것 같아서 선의의 거짓말을 친 거였지요. 정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정말 저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마음 약한 그 아이는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꺽꺽 숨 넘어갈 듯이 앙앙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분유를 잔뜩 챙겨간 그녀는 더 이상 마트에 오지 않았어요. 내가 괜히 부담을 준 건가? 왜 요즘 마트에 안 오지? 걱정이 된 저는 그 아이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택 위층에서 절 보고 있는 집주인 할머니가 학생 찾는 겨? 아, 네네. 여기 사는 학생 지금 없나 보죠? 며칠 전에 애엄마가 찾아와서 학생 끌고 나갔어. 가족한테 임신한 사실을 들킨 모양이더라고요. 마트에 간 저는 알바생에게 혹시라도 분유나 기저귀, 생리대 같은 필수용품 훔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 그리고 나한테 따로 말해줘.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언지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따금씩 그 아이가 눈에 밟히고는 했습니다. 아이는 잘 낳은 것인지 몸은 건강한지요. 점점 그 아이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한참 바쁘게 마트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간도 꽤 많이 흐른 상황이었죠. 제가 에어박 할인 상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누가 톡톡 뒤에서 저를 치더라고요. 귀찮아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빨리빨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른 척하니 또 등 뒤를 톡톡톡 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 1년 전쯤 가게에서 분유를 훔친 그 학생이 있던 겁니다. 수줍은 미소를 띠며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감사 인사 못 드린 것 같아서 하러 왔어요. 포대기 안에는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딸이니? 네, 출산했어요. 너무 이쁘죠? 정말로 애가 애를 낳은 것 같았어요. 아직 소녀이고 어린아이인데 아이를 출산했다는 게 마음이 찡하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래, 기죽지 말고 아이 잘 키워. 포기하지 않고 출산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알겠지?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도 같이 왔는데 말끝을 흐리며 저를 마트 옆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엄마! 학생이 자기 엄마를 부른 순간 저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시온이 언니? 시온이 언니 아니야? 저와 그녀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온이 언니, 보라야. 그 학생은 저희 둘을 보고 어리둥절했지요.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언니한테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 이렇게 됐어. 너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낸 거야? 눈물이 와르르 나더라고요. 정말 저는 20년 넘게 시연이 언니에게 말 못할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았거든요. 악몽을 꾸면 항상 꿈에 언니가 나왔고 죄책감에 헐떡이며 잠에서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그 학생의 엄마, 그러니까 시연이 언니와의 인연은 20여 년 전으로 돌아 올라가야 했어요. 사실 저는 이혼녀예요.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꿉놀이 할 때부터 친했던 동네 언니인 시연이 언니는 너 그 남자랑 꼭 결혼해야겠어? 정말 그 남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말릴게. 두 손 모아서 저를 말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악귀에 씌인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제 인생 최악의 한 수를 둔 거였죠. 남편은 결혼 초반에 정말 자상하고 다정했어요. 20년 넘게 운동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덩치도 크고 키도 훤칠해서 함께 밖에 손잡고 나갈 때면 늘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운 그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랑 함께 있는 시간이 줄고 태권도장에 있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와? 그게 아니라 학생들도 많아지고 월세가 올라가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잖아. 그래서 하루 종일 도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집 갈 시간이 없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희 집에 찾아오기 전까지요. 밤 10시였어요. 남편은 집에 없었고 저는 거실에서 바나나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지요. 그때 누가 초인종을 띵동띵동 쉴 새 없이 누르는 겁니다. 인터폰을 열어서 밖을 확인해보니 엄청 무섭게 생긴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선보라씨 맞으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더니 확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당신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태평하게 집에서 과자 먹고 있는 거요? 아니면 다 알면서 눈 감아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당최 이해가 안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라니요. 이 여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그 남자는 저를 차에 태워 저희 남편 태권도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운 좋으면 당신도 볼 수 있겠네.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 남자는 도장 문을 파악하고 열었어요. 그때 전신 거울이 내면으로 둘러싸인 도장 안에 살들이 부딪히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육성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제 남편은 알고 보니 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상간녀랑 그 짓거리를 하느라 항상 집에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상간녀는 곱창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네요.
동네에서 유명한 소곱창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떼돈 벌었고요. 곱창집이 항상 새벽 3시, 4시 이렇게 끝나니까 알바생들한테 가게를 맡기고 제 남편이랑 그 짓거리를 하러 다닌 거였답니다. 상간녀 남편분은 곱창 가게를 도와주러 갔다가 아내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이상함을 느껴 뒤를 쫓아갔더니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모른 척 하면서 몰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집 주소를 알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상간녀랑 제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세기의 사랑이라면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당신을 사랑한 거는 맞는데 난 서희, 이 여자가 정말 내 사랑인 것 같아. 이제는 나를 좀 놓아주라. 이혼해주라. 내가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나도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어. 희대의 망언을 쏟아부은 겁니다. 상간녀 남편은 진작에 이혼 소송을 해서 그 여자랑 끝내고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받았지만 저는 너무 괘씸해서 이혼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나 이혼 못 해줘.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당신네들은 평생 불륜부부로 살아 제발. 이혼을 안 해주니 상간녀가 제 머리채 잡으러 오고 남편은 저한테 맨날 협박질하고 하루하루 병들어 갔습니다. 공황장애 오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헛구역질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 저를 잡아준 게 바로 시연이 언니였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7시에 저희 집에 왔어요. 보라야, 너 밥이라도 챙겨 먹어.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벌써 살이 10kg나 빠졌잖아. 엄마가 없는 저를 위해서 엄마처럼 친정엄마가 되어준 그녀였어요. 제가 걱정되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보온 도시락통에 음식을 담아온 언니였습니다. 울면서 먹었어요. 밥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언니 정성 때문에 정말 울면서 밥 먹었습니다. 언니는 저 대신해서 제 남편과 상간녀한테 소리치고 화도 내주었고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불륜질을 했으면 최소한 미안해하든가 본처한테 대하는 태도가 사람이라면 가능한 태도입니까? 저를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깽판치는 상간녀한테는 고소로 응징해 주었습니다. 보라야,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야 해. 라며 저에게 초소형 녹음기를 건네주기도 했지요. 2년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죽을까봐 챙겨준 귀인이 바로 그 언니였지요. 결국 저는 남편의 재산 절반을 가져오고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상간녀랑 남편은 저랑 이혼한 이후에 바로 동거를 시작했지만 불륜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오래가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이혼 후에 저는 완전히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매일 외로움에 허덕였습니다. 외로워서 판단이 제대로 안 되었나 봐요. 가볍게 남자들을 만나며 상처받았습니다. 버려진 강아지 같은 삶이었어요. 매일 가벼운 만남만 하다 보니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보다 못한 시연이 언니가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너 나 무시하니?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거야? 대체 왜 그래? 점점 언성이 높아진 서로는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저를 위해 헌신해준 언니와 연을 끊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도 사무치게 후회가 되고 미안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지 못했고 그렇게 저와 언니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언니는 전화번호를 바꾼 뒤 이사를 갔고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조금씩 일을 하다가 아는 분에게 마트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아온 거였습니다. 언니와의 연이 끊어진 지 거의 20여 년 만에 기적처럼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울음을 왈칵 터뜨린 거였고요. 저는 20여 년 만에 용기를 내서 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그때 미안해. 언니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언니 마음도 모르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꼭 사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니야. 나도 다 잊었어. 괜찮아. 언니는 저와 연을 끊은 이후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였고 임신했을 때도 바람을 피워서 결국 아이 태어나자마자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한 언니는 딸내미를 키웠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자취를 한 딸내미가 연락이 안 되어 집에 찾아가 보니 아이를 임신한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출산 후에 딸은 엄마에게 마트 사장님이 분유랑 기저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후원해 주셨다며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인사하러 가자며 딸을 데리고 마트에 온 거였습니다. 정말 인연이었던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딸 신경을 잘 못 써줬더니 에휴, 이렇게 된 거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 애아빠도 고등학생인데 고3이래. 일단 양육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했고. 그날 뒤로 언니와 언니 딸 혜민이랑 저랑은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혜민이는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자퇴했고요. 언니는 지방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저에게 혜민이를 부탁한다며 다시 내려갔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언니가 나 돌봐준 것처럼 내가 이제는 언니 딸 돌봐주면서 그 은혜 갚을 거야.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혜민이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혜민이의 쇄골 밑부분에 퍼런 멍이 든 걸 보았습니다. 혜민아, 너 이 멍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때렸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부딪혀서 생긴 멍이에요. 아이 돌보다 보니까 이곳저곳 멍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쇄골 밑에 부딪혀서 멍이 생길 리도 없고 갓난아기 때문에 시퍼런 멍이 드는 게 이상했습니다. 혜민아, 너 숨기고 있는 거 있지? 어? 말해봐. 괜찮으니까 말해봐. 자꾸 말하는 걸 피하더라고요. 저는 혜민이 티셔츠를 확 올려버렸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온몸이 채찍으로 휘갈겨 맞은 것처럼 시퍼런, 그냥 시퍼런 것도 아니었어요. 살 안에서 피가 터진 것처럼 아주 새파란 멍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놀란 저는 누가 이랬어? 확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제서야 혜민이는 엉엉 울면서 사장님, 아니 이모,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알면 걱정할 것 같아서 말 못했는데. 알고 보니 애아빠가 혜민이한테 손찌검을 한 거였습니다. 싸질러 놓고 책임도 안 지고 지는 공부할 거 다 하는 그놈이 혜민이한테 폭력을 가한 거였어요. 언니 딸은 내 딸이고 내 딸은 나에게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바로 마트 알바생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애아빠랑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고3짜리 알바생이 있거든요. 풍납고등학교 3학년 박창난 알아? 그놈 자식 몇 학년 몇 반이야?
정보를 캐낸 저는 다음날 바로 또각 구두 신고 그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경비한테는 학부모라고 대충 둘러대니 들여보내더라고요. 교실 문을 열고 박창란이 누구야? 소리쳤습니다. 학생들은 전교 1등 박창란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애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인성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는 놈이었어요. 책상에서 자고 있던 그 놈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부스스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교실 뒤편에 있는 대걸레를 들어서 그놈 얼굴에 빡 문질러줬습니다. 냄새나는 떼국물이 그놈의 입안에 들어가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아줌마 누군데 나대? 라며 욕짓거리를 하는 그놈에게 저는 너 우리 혜민이 임신시켜놓고 손찌검까지 하니? 나 이거 절대로 가만히 안 넘어가. 공론화 시켜서 네가 한 짓만큼 벌 줄 거야. 바로 교장실로 내려간 저는 소리 지르고 깽판을 쳤습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썩어가는 거라고 하면서요. 교장 선생님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거라며 저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전교 1등이고 미래가 창창한 아이니 수능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망언을 하길래 저는 이거 녹취했으니까 인터넷에 올릴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겁을 주며 입을 막았고요. 혜민이에게는 앞으로 너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이모한테 다 말해. 이런 거는 어른이랑 상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에 시연이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요. 놀란 언니는 바로 서울로 달려와서 딸의 상태를 보고 거의 기절할 듯이 울었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하는 언니를 대신해서 제가 그놈 자식 퇴학당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자퇴로 합의 보긴 했지만 수시 지원으로 명문대에 갈 수 있었던 그놈의 앞길을 막고 전교의 폭력범이라고 소문낸 것 자체로도 큰 수확이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도 진행했답니다. 폭력은 범죄니까요. 그 후로 그놈은 무서웠던 것인지 혜민이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능력 없는 엄마라서 우리 딸을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만든 거야. 가슴을 퍽퍽 치면서 후회하는 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저는 한숨을 크게 쉰 뒤 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가 날 그동안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언니를 지켜줄게. 언니, 지방에서 일하는 거 그만두고 우리 마트에서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일하면서 딸내미 지키자. 손녀도 잘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일자리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는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냐며 거절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나 이혼하고 나서 죽고 싶을 때 2년 동안 맨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날 살려준 사람이 누구지? 언니 아니야? 나도 이제는 그 마음, 그 은혜를 갖고 싶어. 언니, 내게도 기회를 줘. 언니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로 두 모녀는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맨날 혼자 살고 적막한 집에 쓸쓸하게 혼자 들어가는 처지가 서글프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사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혜인이는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친 마음을 달래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언니는 저랑 함께 일하면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가 유방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기였고 항암 치료 받은 뒤에 절제술을 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마트를 비울 수도 없었는데
언니와 함께 마트를 운영한 게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보라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수술 받고 와. 알겠지? 마트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을 테니까 너 아픈 거 언니는 못 본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씩씩하게 치료받고 오자. 그 덕에 저는 마음 편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마트로 복귀를 하니 언니 덕분에 문제없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내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어릴 때 나는 뭐 그리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화를 내고 은혜도 모르고 그랬을까?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다시 생각해서 뭘 하겠어. 괜찮아. 그렇게 서연이 언니와 저는 점점 친자매보다 진하고 깊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혜민이에게 분유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저희 마트는 주말마다 보육원에 가서 실제로 분유 기부 활동을 펼쳤어요. 혜민이는 자기도 미혼모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동대문에서 천을 사와 집에 있는 재봉틀로 쓱쓱쓱 아기들 옷을 만들더라고요. 너 재봉틀 다루는 거 언제 배웠니? 저 이거 가정 시간에 배웠어요. 옷을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든 옷을 기부하면서 산 지 3년째가 되었을 때 모 사회적 기업 업체에서 혜민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직접 만드셔서 기부한 옷들이 너무 저희 업체한테 좋게 다가왔고 디자인도 좋은 것 같아서 따로 시판 제품으로 런칭해보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라고요.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혜민이에게 사업 제안이 들어온 거였고 혜민이는 그 기회를 턱 하고 잡았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나 피부가 민감한 애들이 입어도 괜찮은 옷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보육원과 미혼모 시설에 지원을 하니까 입소문도 빠르게 났고요. 딱 3년 뒤 작은 아파트에서 저희는 혜민이 덕분에 38평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민아, 네가 정말로 복덩이다. 이렇게 성공할지 몰랐네. 이모는 널 처음 봤을 때가 생생한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모. 정말 분유 훔쳐서 아이 키울 생각하고 당장 주머니에 1,000원도 없어서 쫄쫄 굶게 생긴 날이 엊그제 같은데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열심히 살면 정말로 기회는 오나 봐요. 저와 혜민이 그리고 시연이 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분에 마트도 전보다 더 잘 되었어요. 지역사회 취재 언론사에서 저희 세 여자의 사연을 취재했거든요. 분유를 훔치는 미혼모 여학생을 용서하고 양손에 분유를 가득 짊어 보내주었더니 너무나도 큰 복덩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저희 동네의 유명한 사건으로 뽑혔지요. 저와 언니 그리고 혜민이도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추억에 잠기고는 합니다. 지금도 저는 언니와 함께 떨이 상품을 싸게 파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혜민이는 의류 사업하면서 워킹맘으로서 딸에게 당당하고 멋진 엄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혼하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위축되어서 정말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이혼 또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 보는 눈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요즘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젊을 땐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란 것을 모른다고요. 그 말이 이제야 뭔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힘들고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기에 젊음이 아름답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홀로서기 하려는 많은 청년들과 젊은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 해내고 있다고요.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고 다 해결될 거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요. 저는 어릴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늘 마음이 힘들고 고독했나 봅니다. 이런 말 하는 게 꼰대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네요. 그럼 저의 긴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삶 언니와 함께 오순도순 살면서 작은 마트를 또랑또랑하게 야무지게 운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소박하고 사소한 행복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면서 너무 높은 이상향을 바라면서 사는 것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 그런 삶을 살아도 되겠죠?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조금은 천천히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들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합시다. 평소에 사연 듣는 것을 좋아라 해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보았는데 혹시나 저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무섭기도 하네요. 혹시라도 저인 것을 눈치챈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 날이 점점 선선해지니 환절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더 발전하고 건강해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